젊은 시절 사진이신가 보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지? 마광숙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을 집어들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연인 사진이라 여겼지만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쩐지 낯익었다. 공주실이 예전에 슬쩍 보여주었던 아버지의 사진 속 그 남자와 똑같았다. 얼굴선, 눈빛, 미소까지도. 순간적으로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다. 며칠 전 마광숙은 장모에게 말했다. 자신을 딸처럼 대해달라고. 장모는 그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마광숙은 다시 장모를 찾아왔다. 이번엔 밝은 목소리로 고스톱 세 판만 쳐달라며 애교를 부렸다. 장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다 그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마광숙은 서랍을 열어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다.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혼란으로 변했다. 아버지의 존재는 마광숙에게 늘 흐릿했다. 공주실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마광숙도 굳이 파고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과거가 장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을 다잡지 못한 마광숙은 결국 장모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어떤 애교도 웃음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묻고 싶었다. 사진 속 그 남자가 누구냐고. 장모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상처를 꺼내듯 말했다. 그 남자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가족의 반대로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 말에 마광숙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남자 자신에게는 아버지라고. 장모는 그제서야 숨을 멈춘 듯 굳어섰다. 눈을 떨며 마광숙을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장모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흔들림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는 듯한 기색을 읽었다. 장모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모가 처음부터 마광숙을 냉랭하게 대했던 건 단순한 반감어치 출생에 얽힌 감정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광숙은 장모의 차가운 이면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어쩌면 그건 피보다 앞선 오래전 인연의 잔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마광숙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아버지의 과거를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고 그 인연이 지금의 장모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마광숙은 장모에게 다가가려 했던 자신의 진심이 단지 예의나 애씀만은 아니었다는 걸 느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장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네가 그 사람의 딸일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광숙 씨한테 그렇게까지 차갑게 굴었는데. 장모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광숙 씨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매정했죠. 정말 미안해요. 장모의 목소리는 서서히 무너지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마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장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당신을 내 딸처럼 생각할게요. 그리고 한 회장과의 결혼도. 더는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마광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모의 말은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감정을 녹이는 따뜻한 바람 같았다. 한편 그 시각 범수의 집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오범수 씨 맞으시죠? 저는 나영은 씨의 대리인입니다. 범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였다. 한이는 잠든 채 아빠의 품 안에서 고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런 그 앞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 변호사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범수는 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속엔 날이 서 있었다. 한이에 대한 양육권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오범수 씨의 현재 양육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자 방문드렸습니다. 범수는 아이를 침대에 눕힌 뒤 문을 닫고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내가 돌봤습니다. 밤낮 없이 열이 나고 울 때마다 내가 안고 달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요구한다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땐 산후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적절한 판단 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기였고 의료 기록상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벽을 바라봤다. 한이는 날 아빠로 알고 있어요. 그 아이의 첫 걸음마, 첫 웃음, 첫 돌 전부 나였다고요. 변호사는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말을 이었다. 저도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영은 씨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예정이며
재혼 후 법적, 경제적 기반이 매우 탄탄한 상황입니다. 아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점은 법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범수의 입꼬리가 떨렸다. 돈이 가정이 전부인가요? 사랑 없이 만든 안정이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판단은 결국 법정이 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범수는 한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한이야, 아빠가 널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치만 아빠는 지금 그 노력조차 조건으로만 재단받고 있어.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은 침묵 속에 이불 위로 떨어졌다. 반면 나영은은 고요한 방 안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한이를 잃은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과연 한이는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까?